본래 리더는 굉장히 고독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이 리더의 고독은 아무도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날까, 내일 당장 얼마를 막아야 되는데 부하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것이 나가면 또 이게 회사 이미지 때문에 안 되고, 빌릴 데는 없고, 은행에서도 거부하고. 이 CEO, 리더, 책임자는요, 정말 이건요, 말 못할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순신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정말 고민하게 돼요. 이 떨거지 같은 이 장수들 필사적생 연설을 했어요. 마음 다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렇게 돼요? 뻔하죠. 겁나죠. 장수들도 말도 안 되는 전쟁 하기 싫다, 포기하자 그러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믿을 바가 없는 게, 장수들 저놈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순신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조선은 정말 끝이다. 조선 끝이다. 어떠할 것이냐. 그렇게 그냥 머리 감싸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난중일기 진본을 보고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난중일기 7년 일기에 보면요, 40번이나 꿈을 통해서 앞일을 예시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꿈에 앞 일을 가르쳐줘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날 밤에 정말 기가 막히고 가장 확실한 꿈이 꾸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인이 나타납니다. 신인. 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차적 대첩이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크게 이긴다. 대첩을 선포합니다. 짝짝짝.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로 끝나면 되는데, 여차적 취패운이라. 이렇게 하면 진다.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크게 이겨요. 이렇게 하면 져요. 뭐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이긴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죠? 상황은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가 긍정을 택하느냐 부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순신은 뭐를 택했을까요? 당연히 이긴다를 택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대첩, 여차적 대첩,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왜? 나는 이겼다는 확신이 먼저 있으니까. 승리 확신이 있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졌어, 나는 끝이야,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돼, 할 수 있어, 이미 이겼어, 손자병법 제사 군영편에 나오듯이 선성 이후 구전이라. 이겨놓고 싸운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상황도 그렇게 바뀌는 기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명량해제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큰 싸움 있잖아요. 큰 도전, 큰 어려움, 큰 문제. 내가 한다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면 정말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럼 달라져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신인이 도와준다. 종교에 따라 달라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럼 끝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이 딱 들어오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9월 16일입니다. 음력으로. 당시 양력으로 보면 10월 26일. 11.6이네. 11.6.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 수군이 먼저 돌아와 버립니다. 기습을 감행한 거죠. 울돌목에서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난중 일기에는요, 회옹아제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배를 적들이 에워쌌다. 회옹, 에워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울돌목에서 일자지를 치고 있었다면 에워쌀 수가 없죠. 그죠? 좁은 목에서. 이미 이놈들이 들어와서 양도 앞바다 아마 그 근방 같은데 들어와서 우리 배, 정박해 있던 우리 배 전체를 에워싸버렸어요.
그것도 적부지기수라. 적의 숫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일 선두했었던 일본군 대장이 구르시마입니다. 구르시마. 이놈이 기습전의 왕입니다. 대단한 놈이요. 이놈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오는 장수들도 전부 다 기습의 명수들이에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덮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민감해서요.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기습당했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기습당하면 사실 군사적으로 끝납니다. 수적으로 비슷할 때도요. 기습하는 쪽 이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기습하면은 그럼 100% 이기는 거예요. 기습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지금 군법에 내가 다 적용할 것이다. 내 군령을 따르라. 그러면서 출동시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겁나죠. 에워싸 있으니까 이 장수들, 떨거지 같은 장수들 전부 다 숨어있고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이 혼자 배 타고 기함으로 몰고 앞으로 쫙 나갑니다. 여러분, 이순신, 아무리 이순신이지만 이런 용기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신인, 그분이 이미 이 전쟁은 이겼다. 선성 이후 구전이다. 내가 도와준다. 용기를 가져라. 네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같이 하는 전쟁이다. 이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놈 새끼들, 장수들 안 나오고 겁내가지고 뒤로 빠졌을 때 혼자 팍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때 보면요. 전라 우수사 김억추 이 양반은 두 마장 지금으로 계산하면 800m 이 거리로 뒤에 아예 쳐져 있어. 아예 안 나왔어요. 이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가슴 터질 일이죠. 말도 안 되죠. 제가 여수에서 몇 년 전에 CBMC라고 기독교 그 큰 대회를 했어요. 한국 대회. 그때 주강사로 이순신을 이 내용 강의를 했어요. 그때 마침 강의를 다 마치니까 김억추 이분의 후손되는 분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 김억추님을 너무 이렇게 폄하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좀 하셨어요. 저도 좀 조금은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억추 그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는 얘기가 김억추 우리 조상님은 전략적으로 후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뒤에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제가 잘 모릅니까? 저는 군사 전략가입니다. 또 전쟁 실제로 군생활 30년 동안 실병 지휘했던 그 전쟁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다른 일각이 있잖아요. 절대로 후방 지원할 상황이 아니에요. 12척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다 나가야 돼요. 뒤에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후방 지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끌적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생활의 팁 하나 드립니다.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그냥 충성하는 듯이 보이고 아부도 하고 좀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을 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성질, 본래 인격 다 드러납니다. 자, 이때 보면요. 제가 난중일기를 보면서 이 장수들의 위치를 제가 추적했어요. 보니까 제일 먼저 앞에 나가 있는 장수는 당연히 이순신 제일 앞에 나가 있어요. 독전 1시간 했거든요.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김응함, 안위, 정응두 어정쩡하게 중간에 걸쳐 있어요. 나갈까 말까 눈치 보면서 여기 붙을까 저리 붙을까 이런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마지막 그룹 김억추 같은 양반들 끝까지 짱 박히는 이런 사람들. 자 그렇습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목숨 걸고 앞장서야지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려있거나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 이익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치꾼들도 지금 많죠. 정치꾼들. 그리고 아예 짱 박혀가지고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인간 군상입니다. 이번 난중일기 보면서